영석고등학교 2024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과목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총평을 좀 해드리자면 문제가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든 3학년 1학기 과정의 시험은 그 해 나온 수능 특강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이제 출제가 되는 편이죠. 자,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가 변된 문제가 좀 보이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들의 변형 문제가 이제 몇 문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과서도 중요하고 기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당해 수능 특강 문제, 이 문제를 꼭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표현의 문제기는 한데 오류가 한 2개 정도 보여요. 근데 이게 정답이 틀렸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거고, 그거 하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원탁에 둘러앉는데 아이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 그러면 원탁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어른들은 이웃해도 상관없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어른들부터 이렇게 앉히는 거죠. 그러면 원순열이니까 4-1팩 곱하기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돼요? 4가지죠.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어른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군데. 거기서 3개를 뽑아야 되죠. 3명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곱하기 6이 되고 4p 3이 24가 되니까 144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호가 3개가 있어요. 기호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1개 이상 6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기호를 1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기호가 3가지가 되죠. 기호를 2개 쓴다 그래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3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 기호를 1개 쓴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기호는 3가지. 기호를 2개 쓴다 그러면 당연히 3 곱하기 3. 기호를 3개 쓰게 되면 처음 들어갈 거 3가지, 두 번째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개 이하가 되는 거 어떻게 돼요? 6개를 쓴다 그러면 3의 6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하나만 쓰는 경우, 2개를 쓰는 경우, 3개 쓰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순서도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중복순열이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등비수리죠. 등비수리 확보하는 공식에 의해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2분의 3 곱하기 3의 6제곱이 729니까 728 약분하면 364가 되네요. 그러면 1092가 되나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서로 다른 체크해야 되죠.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2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넣는데 빈 상자가 없도록 해야 돼요. 자, 이 개념도 뭐가 돼요? 결국 상자에 넣는데 5개의 공을 넣을 수 있는 상자가 2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도 2가지. 두 번째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도 2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 다섯 번째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결국 얘는 뭐가 된다? 중복순열의 개념이다. 아, 그러니까 2의 5제곱. 요게 이제 상자에 공을 넣는 방법인데 빈 상자가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자 한 군데씩에 다 몰려 들어가는 경우인 2가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일단은 9개의 영역에 칠해야 되는데 색깔이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 색 중에서 9개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11C 9 고르시고 이제 고른 9개를 칠하는데 이제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운데 여기서부터 칠해야 되겠죠. 자, 여기를 칠하게 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9C 1 9가지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8개를 이렇게 칠하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원순열이죠.
회전해서 같으면은 같아집니다. 그런데 원순열이니까 어떻게 돼요? 8개를 칠하면은 8-1팩 요렇게 정리가 될 건데 우리 여기에 칠하는 경우하고 여기에 칠하는 경우 두 가지가 구분되는 거죠. 회전시키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기 칠하는 경우하고 요놈 칠하는 경우하고는 똑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구분된다 해서 곱하기 2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것이 뭐냐 이렇게 모르는데 11C 9는 당연히 11C 2가 되고요. 9 곱하기 7팩 곱하기 2 이렇게 될 것인데 자 여기다가 11C 2가 2분의 1로 시작하니까 2가 약분돼요. 약분이 될 것인데 이 녀석을 갑치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11 곱하기 10 이렇게 바뀌죠. 2 곱해가지고 이거 없어지고 그리고 9 나오고 7팩인데 7팩을 8팩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8분의 1 그러니까 8만 없으니까 8을 이제 맞춰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녀석이 이제 뭐다? 11팩이다. 그래서 11 팩토리얼 곱하기 8분의 1로 정리됩니다.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정사면체 주사위인데 정사면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요. 두 번 던져서 자, 그러니까 ABC가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표본 공간은 어떻게 돼요? 두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합. 지금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합을 물었잖아. 합. 두 수의 합. 지금 두 수의 합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1부터 4까지가 있으니까 합은 제일 작을 때가 2가 되고 제일 클 때가 8 됩니다. 4 두 번 나온 경우죠. 자, 이게 이제 표본 사건이니까 2번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집합 A는 뭐가 되냐? 사건 A는 주사위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합이 소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소수인 2, 3, 5, 7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 집합 B는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니까 4, 8이 되겠고 C는 합이 8의 약수가 되는 경우니까 1, 2, 4, 8 1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A하고 C는 교집합이 2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죠. 틀렸고 A하고 B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돼요. 자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이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답은 끝났는데 4번 5번 왜 틀렸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B하고 C의 교집합은 C가 B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B 교집합 C가 C하고 같아요.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P 교집합 C가 될 확률은 B 교집합 C가 B하고 같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 교집합 C가 B하고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확률이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BC가 0이 안 되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자 5번은 자 계산 좀 해볼게요. 2, 3, 5, 7이니까 여기 7개 중에서 4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합이 3 되는 경우는 요렇게 나오는 경우.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이렇게 되는 경우. 합이 7 되는 경우는 1, 6, 6이 없죠. 그래서 이제 3, 4하고 4, 3 두 가지가 됩니다. 얘를 합치면 몇 가지가 돼요? 이게 이제 9가지가 되니까 결국 뭐가 돼요? A가 일어날 확률은 총 16가지죠. 왜 16가지냐 하면은 4 곱하기 4죠. 주사위 두 번 던지니까. 16분의 총 9가지다. 그래서 PA가 16분의 9인데 A 여집합의 확률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파스칼의 삼각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C1부터 15C 14까지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2C1 여기 있고 3C가 여기 있고 자, 4C3이 여기 있고 그 다음 한 줄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뒤에 숫자도 커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15C 14 요까지의 확률, 요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꺾여서 나오는 거죠. 꺾여서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꺾이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16C 다음 줄이니까 이 방향으로 숫자가 뒤에 같아지니까 14 요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 시작이 반드시 뭐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 줄에서.
또는 2주로 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꺾인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일시형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얘를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2까지 더한 값이 뭐다? 16C 14가 되니까 구하는 값은 16C 14에서 빼기 일시형 1 요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16C 2에서 1 빼면 되니까 자, 8 곱하기 15가 120이죠. 1 빼면은 119.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같은 모양의 연필 16개입니다. 같은 모양. 4명의 학생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인간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씩 나눠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방정식을 뭐 써도 되지만은 안 써도 되죠. 각각의 학생을 A, B, C라고 하고 나눠주는 그 받은 개수를 소문자라고 합시다. 자, 나눠줍니다. 남김없이 나눠준다. 이 말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합쳐서 16 돼야 되는데 이 A, B, C, D 받은 개수는 전부 다 뭐예요? 적어도 2개 이상 받으니까 2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개 중에서 총 8개를 썼어요. 우리 학생이 4명이니까 4H 8개니까 8. 이때는 이제 중복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2, C8, 11, C8 되겠네요. 그러면 11, C3을 거쳐가지고 자, 계산하시면 165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가지수가 조금 많습니다. 이 A, B, C, D의 함수값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B로 가는 거니까 1, 2, 3, 4가 돼요. 자, 1, 2, 3, 4 요 4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10을 만드는 케이스 얘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분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빠뜨리지 않고 좀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FA, FB, FC, FD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볼게요. 작은 수부터 큰 수로 간다는 규칙을 설정한다 그러면 1, 2, 3 끝났으면은 2, 1 여기 있죠. 그러면 2, 3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볼게요. 1 되면은 나머지 8 채워야 되니까 4, 4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4 이 경우랑 1, 2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7이니까 3, 4밖에 없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 경우 1, 3이면은 이 경우 2 플러스 2가 되면은 그 다음 3 플러스 3 2 플러스 3이 되면은 2 플러스 3은 이게 있는 거군요. 그러면 한 개가 나머지가 2가 3개인 경우가 있네요. 요렇게. 자, 이렇게 이제 5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이제 개수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FA가 1이고 FB가 1이고 FC 4, FD가 4 이렇게 이제 되는 방법은 얘 4개를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얘는 FA, FB, FC, FD라고 설정했지만 사실 요 4개가 여기에 이제 배정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이렇게 쓴 것이고, 그러면 1144가 A, B, C, D에 배정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4개 배라니까 4팩인데 4 똑같은 거 2개, 1 똑같은 거 2개니까 2팩, 2팩 이러면 되겠죠. 얘가 6 되는 거죠. 자, 1, 2, 3, 4가 A, B, C, D에 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4팩이니까 24. 1, 3, 3, 3은 3, 3개 똑같으니까 4팩 나누기 3팩인 4가 될 것이고, 2, 3, 3도 4팩 나누기 2팩, 2팩 6가지. 2, 4는 4팩 나누기 3팩 또 4가지. 얘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 30, 40, 44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평가 문제 기출이죠. 기출 문제의 변형 문제가 되겠죠. 자, 헤아리는 것을 좀 꼼꼼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자, B-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C-A가 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라. 그러니까 조건 확률이죠. 자, 굳이 쓰자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쓰자면 B-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분의
B-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C-A가 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이제 구하라 이 말이죠. 조건방률이. 자, 그러면 B-A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B가 A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A, B, C가 작은 수부터 크게 순서되니까 B가 C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분모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A는 1부터 집어넣으면 돼요. 1부터 집어넣게 되면 B는 4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은 확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 경우, A가 1인 경우, 이 경우에는 자, 4부터 10까지 수는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죠. 골라가지고 순서 정해졌으니까 그냥 얘는 7C2가 돼요. 자, A가 2가 되면은 B는 5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부터 10까지 6개 수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작은 거 B, 큰 거 C 하면 되니까 6C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 계산을 다 하셔도 되는데 이 패턴이 보이시죠? A는 그럼 얼마까지 가게 돼요? A는 요게 이제 10까지밖에 없으니까 7까지 가게 됩니다. A가 7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될 수가 없죠. B가 10 되면은 B가 10보다 클 수가 C가 10보다 클 수 없으니까. 그래서 A는 6까지 가게 되면은 B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9보다 크거나 같은 게 2가지가 있으니까 2C1 이렇게 되는 거죠. 2C2 두 개 고르면. 자, 이거 다 더하면 되는데 얘는 거긴 뭐예요? 각각 다 더해가지고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에 의해서 2C2부터 7C2까지 합은 그렇죠. 8C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이제 5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모는 이제 56이에요. 총 나올 수 있는 경우가 56까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C-A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B가 A 더하기 3 이렇게 적을까요? B가 A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은데 C도 A 플러스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C는 자 10가지밖에 없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잖아요. A가 1인 경우하고 2인 경우 2개밖에 없으니까 아 2개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 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B는 여기 1 집어넣으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요 경우 중에서 C는 어떻게 돼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C 될 수 있는 게 9하고 1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인데 이 녀석이 9 되는 경우하고 이 녀석이 10 되는 경우하고 2가지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정리하자면 B는 4보다 크거나 같은데 A는 1 되면은 C는 9보다 크거나 같은데 9가 되는 경우랑 10 되는 경우랑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5개 중에서 1개 골라야 되니까 5가지. 얘는 6개 중에서 1개 골라야 되죠. 그럼 2개 더하면 11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A가 1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자 A가 2 되는 경우도 똑같이 2 되면은 B는 5보다 크거나 같은데 C는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C는 10 돼야 돼요. B는 C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또 5가지. 2개 더하게 되면 1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56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죠. 7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꼭 이 평가원 문제를 꼭 원본을 보시고 비교를 해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면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10번.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하시죠? 자, 공역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것인데 얘는 3개입니다. 3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1, 2, 3, 4, 5가 A로 갈 것과 B로 갈 것과 C로 갈 것 세 조로 나눠져야 돼요. 3개의 조로 나눠서 가야 되니까 개수로 따지면 이 5개 공역의 원소 개수를 1개, 1개, 3개로 분류하든가 아니면 1개, 2개, 2개로 조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어느 게 A로 가고 어느 게 B로 가고 어느 게 C로 갈 것인가 분배시켜야 되겠죠. 자, 조 나누기부터 할게요. 조 나눕니다. A, B, C 배정이 아니고 조만 나눌게요. 5개를 하나하나 셋으로 조 나누는 방법은 5C1 곱하기 4C1 곱하기 33 생략하고 같은 숫자들과 2개가 있으니까 2팩분의 1.
자, 5개를 하나, 둘, 둘로 나눈 방법은 5C1 곱하기 4C 곱하기 2C인데 또 같은 숫자의 숫자가 조가 2개 있으니까 200분의 1. 자, 이게 조를 나눈 방법이에요. 각각의 경우에 이제 나눈 조 3개가 어느 게 A로 가고 어느 게 B로 가고 어느 게 C로 갈 것인가 정해야 되니까 곱하기 3팩 이러면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10 더하기 얘는 15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150이다.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식에서의 개수문으로 씁니다. 일반항부터 끄집어내야죠. 5제곱이니까 5CR 2X제곱에 5-R제곱 마이너스 X분의 A의 R제곱. 자, 정리하겠습니다. 숫자만 따로 정리. 5CR 2의 5-R제곱 마이너스 A의 R제곱. 여기 x의 10 빼기 2r제곱이고 얘는 x분의 1의 r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r제곱 되죠. 그래서 x의 10 마이너스 3r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x 4제곱이니까 요 놈이 이제 뭐가 돼요? 4가 되는 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개수 찾는 거다. 그럼 우리는 r 값이 얼마예요? 10 빼기 3r이 4가 되려면 r이 2가 되는 경우입니다. r이 2가 되는 경우를 계산하시게 되면 5c2 2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정리하면은 10 곱하기 8이니까 80a 제곱이죠. 이 녀석이 320이 된다. 그럼 a 제곱이 4가 되니까 a 양수죠. 2가 됩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6명의 학생을 3명씩 짝지어 가지고 지하철과 버스에 나누어 타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 명이 버스를 탈 확률 이랬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과 버스 나누어 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 나누기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분배도 되고 바로 지하철 탈 사람, 버스 탈 사람 정한다 생각하게 되면 자, 6명 중에서 지하철 탈 사람 3명 뽑읍시다. 6C3. 그럼 나머지 3명은 바로 버스 태우면 되죠. 3C3. 그러니까 원래 조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 버스 구분하기 전에 조 나누면 같은 숫자의 조니까 200분의 1 할 것인데 지하철 버스 배정해야 되니까 또 200 되죠. 자, 그거를 좀 생략한 겁니다.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버스 탄다니까 뭐예요? 적어도니까 이 사건을 생각합시다. 이 사건은 A, B 둘 다 지하철을 타는 경우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지하철 탈 확률을 뺍시다. 경우의 수를 빼게 되면 지하철 탈 사람 3명, 버스 탈 사람 3명이 있는데 A, B가 모두 지하철 탄다 그러면 우리는 한 명만 더 뽑으면 돼요. 나머지 셋은 버스 태우면 되고. 그러니까 4명 남았는데 4명 중에서 지하철을 같이 탈 사람 한 명을 뽑읍시다. 4C1. 나머지 셋은 어떻게 돼요? 버스 태우면 됩니다. 이러면 되죠. 자, 계산하시면 6C3이 20이니까 20분의 4, 5분의 1 되어가지고 1에서 빼게 되면 5분의 4. 정답 1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13번. 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측하셔야 되겠죠. 조건부 확률이구나. 자, 우리가 6의 약수가 나오면 상자 X에서 공 한 개 꺼내고 6의 약수가 아닌 게 나오면 상자 Y에서 꺼내기로 했는데 검은 공이 나올 때 그때 그게 상자 X에서 나올 사람이요.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리고 X 상자를 X, Y 상자에서 나오는 사건을 Y라고 하게 되면 결국 조건부 확률 P.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X 바 A. 요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죠. 검은 공 나오는 사건인 조건 하에서 그게 X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 그러면 얘는 PA분의 P, X 교집합 A. 요런 의미가 될 것인데 결국 PA가 뭐가 돼요? PA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X 상자가 택해져서 거기서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 또는 Y 상자가 택해져서 그게 검은 공 나오는 경우 이거 분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면 되겠죠. 일단 X상자를 택하려면 6의 약수가 나와야 돼요. 6의 약수는 1, 2, 3, 6, 6분의 4, 즉 3분의 2의 확률이네요. 3분의 2 곱하기 이제 X상자에서 뭐가 나와요? 검은공 나와야 돼요. 어떻게 돼요? 9개 중에서 4개죠. 9분의 4 더하기 6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1. 자, 그 확률로 Y상자 택하게 됩니다. Y상자에서 하나 뽑았을 때 검은공 나올 확률은 7개죠. 중에서 3개. 이거분의 3분의 2 곱하기 9분의 4. 얘 그대로 올라오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일단 3이 똑같이 있으니까 좀 날려주고. 자, 그러면 9분의 8 더하기 7분의 3. 이거 분의 얼마가 되죠? 8. 9분의 8. 자, 분모 분자에 9 곱하기 7 다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7, 8에 56 더하기 9, 3은 27 분의 9 곱하기 7, 9 날라가고 5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83분의 56 되겠네요. 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A, B가 배반 사건이니까 A하고 B는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0이다. 체크해 두시고. 자, 이 관계를 만족하는데 PB, B가 일어날 확률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식을 한 개 더 끌어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 A, B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결국 이 경우가 전체 확률이 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나올 거니까 요걸 끌어내신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정리하는 거죠. PA 더하기 PB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뺀 값. 이게 합집합의 확률인데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물은 게 PB니까 PA는 이게 넘기면 되죠. PA는 4분의 7 마이너스 2 곱하기 PB 더하기 PB 마이너스 이게 0이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PB니까 넘어가게 되면 PB는 자 4분의 7 빼기 1 보단 크거나 같다. 즉 4분의 3으로 정리가 되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요 말을 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세 가지 세개 카드를 각각 한 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모두 다 각각 모두 다 한 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학생을 A, B, C라고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모두 각각 한 장 받는다 그러면 노란색도 한 장 받고 파란색도 한 장 받고 빨간색도 한 장 받고 이렇게 한 장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받고 나서 플러스 알파는 뭐 더 받을 수 있겠죠. 자, 어느 한 명은 어떻게 돼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한 장 이상은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한 장밖에는 없으니까 BC는 빨간색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배정해 놓고 나서 나머지 빨간색은 다 되었고 파란색 남은 거 2장 노란색도 남은 거 3장을 이제 분배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3명의 학생 중에서 누가 각각 한 장 이상은 다 받을 것인가 정해야 되니까 3C1 이렇게 되겠죠. 학생 3명이니까 곱하기 당연히 이렇게 시작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3 곱하기니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2번 3의 배수가 안 됩니다. 3번도 안 됩니다. 5번도 안 돼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1번하고 4번밖에 없으니까 1하고 4 중에서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요런 것까지도 파악하시면 좀 도움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뒤에 풀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파란색은 한 장 가져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3장 중에서 2장 남았다. 2장 남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3명 중에서 2명 고르면 되죠. 중복조합. 노란색 하나 빠졌으니까 3장 역시 마찬가지죠. 3명 중에서 노란색 가져갈 사람 3번 뽑으면 된다. 중복조합. 그러면 3 곱하기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돼요? 4C가 되니까 6. 얘는 5C 3이 되니까 10. 그래서 180. 자,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이 px라고 하는 녀석을 요렇게 좀 바꿀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x의 n제곱 요렇게 해요. 자,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이 녀석을 기준 잡게 되면은 조금 더 계산이 좀 편할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에서 이제 p2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x의 n제곱. 자, 요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자, x의 개수는 x 세제곱의 개수의 25배다. px에서. 그러면 x의 개수는 nc3이다. 아, x 3번 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n-3제곱. 얘는 이렇게 택할 것이고 곱하기 x 세제곱이죠. x 세제곱의 개수는 x 세제곱이 아니고 x의 개수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자, x는 한 번 택하니까 nc1 대신 마이너스 a는 n-3번 택할 것이고 그러면 x가 나오죠. nc3 x 세제곱은 nc3 마이너스 a를 n-세제곱. 자, 이게 개수가 되는데 그 개수의 25배하고 같다 이랬습니다. 자, 요 식을 정리 좀 해보면은 얘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2가 남죠. n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요게 nc3이 이렇게 되어서 곱하기 25. 그러면 얘 없어지고 나머지 정리 좀 해주면은 a 제곱은 6분의 25 곱하기 n-1 n-2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p2x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의 개수는 요 2x 얘를 두 번 택하면 되죠. 그래서 nc2 마이너스 a의 n-2제곱 택하는데 2x에서 x 두 번 택하면 당연히 2도 두 번 택해집니다. 2의 제곱. 요게 개수가 돼요. 이 개수는 2분의 75이다. 뭐에? x 4제곱의 개수에. 자, nc4 4번 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n-4번 택하겠고 2x 4제곱이니까 2도 4번 택해진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차근차근 정리해주면 얘 없어지고 제곱됩니다. 4니까 16 하면 여기 4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정리. NC2는 2분의 n-1 곱하기 마이너스 a 제곱이 a 제곱. 자, 2분의 75 곱하기 NC4 n-1 n-2 n-3 나누기 4팩이죠. 24. 여기 4가 나왔으니까 4. 그러면 요거 약분되고 2도 약분되고 약분되면은 6이고 다시 약분하면 2분의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제곱은 2분의 25 곱하기 n-2 n-3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두 개 연립을 하시면 돼요. 자, 연립하게 되면 여기 n-2가 없어지죠. 그냥 쓸까요? 6분의 25 n-1 n-2는 2분의 25 n-2 n-3과 같다. 자, 25 날리고 n-2 날리고 요 약분하면 3 되니까 3분의 n-1 그러면 3 곱하면 n-1은 3n 빼기 9 넘기면 2n이 8 되니까 n 값은 4다. 자, n이 4면은 여기 집어넣나 여기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4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3 곱하기 2니까 6 약분되어 가지고 여기서 a 제곱은 25가 되어 가지고 a는 5다 나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4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9가 되니까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얘 왜 줬을까요? n이 5보다 크고 나왔다. 이게 아까 이제 총평을 할 때 얘기 드렸던 오류인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류예요. 아니 학생이 풀다가 이렇게 답 나왔는데 n이 5보다 크고 나왔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 게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풀 거잖아요. 시험 시간은 늘 부족하게 말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면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좀 아쉬워요. 검수를 안 했단 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든 사람은 당연히 그냥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검수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체크돼야 되잖아요. 학교 프로세스 좀 아쉽습니다. 검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하고 B 바 A 이 조건부 확률 두 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는
자,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이 확률이 얘가 5분의 4다 이렇게 될 거니까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 더하기 PB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30분의 얘가 얼마가 되죠? 20 더하기 15에서 6을 뺀 거니까 30분의 29가 되네요. 자, 요는 구했습니다. 이제 조건부 구해야 되죠. P, B바 A. 요 녀석은 자, PA 분의 B와 A의 교집합 이렇게 되겠어요. PA는 3분의 2 이거 분의 PB는 비교집합 A는 5분의 1로 우리가 구했죠. 10분의 3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는 값은 30분의 29 곱하기 10분의 3 해가지고 100분의 29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지금 각각의 이제 확률을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가지수로 나오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A가 되는 조건 하에서 B가 될 확률이니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보다 큰 경우 중에서 눈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것만 다 빼내자. 경우의 수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되는 경우를 모두 다 써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보다 큰 경우는 자, A가 1 되면 안 되죠. 자, 첫 번째 2, 두 번째 1 나오는 경우. 첫 번째 3 나오면은 요렇게. 첫 번째 4가 나오면 요렇게. 좀 넓은데 좀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4가 나오면 요렇게. 첫 번째 5가 나오게 되면 요렇게. 자, 6 나오게 되면은 1부터 5까지 요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되죠. 자, 총 15가지예요. 다 더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눈의 합이 홀수인 사건 그랬으니까 눈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만 골라내면 됩니다. 홀수 한 개, 짝수 한 개. 요 놈. 그 다음에 요 놈. 이렇게 되죠. 한 개 더 있군요. 요거 이렇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15개 중에서 눈의 합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5분의 3이다. 자,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서술형 문제 2개가 나왔는데, 자, 19번 문제는 어떤 실수가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경우의 수가 이런 꼴로 나오려면 이게 없어야 돼요. A하고 B가 같지 않다라는 거.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 측에서 요구한 제시한 답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근데 A하고 B가 같지 않다 이 녀석이 포함되는 경우라면은 얘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런 꼴로 안 나오고 더하기 1 이런 꼴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거 2개 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 쪽에서 만약에 제시한 답을 맞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A하고 B가 같지 않다. 즉 A하고 B가 같은 경우도 포함시키는 경우에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써보고 좀 더 간단하게 풀면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자, A는 설정 안 하는 이유가 B의 부분 집합 개수예요.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인데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 아니다. 근데 공집합은 제외가 된다.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에 한 개만 제외시키는 거예요. 요거 없는 경우. 자, 이 경우니까 B를 설정하고 나서 B의 부분 집합 개수 중에서 공집합 빼고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B는 원소는 최소한 1개는 있어야 됩니다. 0개는 안 돼요. 그러니 10개의 원소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데 1개부터 자 10개 중에서 B의 원소가 1개인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자 1개 넣었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 넣으면 됩니다. 1개를 넣었으면 이 1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당연히 2의 1제곱이죠. 근데 걔가 공집합 되는 경우는 빼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더하기 만약 10개 중에서 B의 원소 2개를 골라가 넣었다. 그러니까 B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면은 원소 2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제곱입니다. 근데 또 공집합 재야 되니까 또 빼기 1 요렇게 3개 뽑았으면은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 제외.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1이 뭐냐 1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공집합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뭐가 돼요? A의 개수 즉 뭐예요? B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그렇게 되어가지고 쭉 가면 돼요. 어디까지? 10시 10 10개 다 넣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걸 전부 다 더한 값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0시 1 곱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쭉 가가지고 10시 10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빼기 그 다음 거 전개하게 되면 10시 1부터 해가지고 10시 10까지 합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이 항상 이용하면 뭐가 돼요? 10시 0 곱하기 2의 0제곱만 없잖아요. 10시 0 곱하기 2의 0제곱 얘만 없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10시 0만 없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1 플러스 2의 10제곱 전개식 즉 3의 10제곱에서 뭐예요? 1만 빠지는 거다. 10시 0 곱하기 2의 0제곱 마이너스 요 놈은 10시 1부터 10시 10까지 합은 2의 10제곱에서 또 1만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3의 10제곱 마이너스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 A가 10이고 M이 10이고 R이 10이구나 이런 식으로 돼요. 아 A가 3. 자 학교 측의 답이 답을 생각을 한다면은 A가 3이고 M이 10이고 이 R 값이 3이다. 1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M 빼기 R이니까 3 더하기 10 빼기 10 해가지고 3. 자, 이게 이제 학교 측에 제시한 답인데 이거는 뭐예요? A가 B랑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조건일 때예요. 자, 없는 조건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 맞는고 이 항등이 이용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야지만 이렇게 풉니다. 자,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예요. 자, 해서 자, 요 경우도 다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을 좀 가져와 가지고 자, 앞에서 했던 건 요 조건이 없을 때고 이번에는 이제 이 조건을 붙이고 해볼게요. 자, A가 B랑 같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이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는 뭐가 돼요?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공집합이 제외가 되고 뭐예요? A가 B가 같지 않으니까 A하고 B가 같은 것도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도 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빼기 얼마예요?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 2가 되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이 계산에서 빼기 2만 들어가면 됩니다. 빼기 2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볼게요. 자, B의 원소가 한 개에 들어간다. 그러면 10시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2의 1제곱에서 공집합도 빼고 A랑 B랑 같은 것도 빼면 빼기 2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소가 한 개이면 어떻게 돼요? 원소가 한 개이면 여기서 1 들어갔다 생각해 봅시다. 공집합이 얘하고 얘예요. 근데 이게 B니까 어떻게 돼요? A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빼기 2. 그러니까 요 빼기 2라고 하는 것이 둘 다를 제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더하기 10시 2 두 개면 어떻게 돼요? 부분집합이 총 2의 제곱개인데 또 공집합 빼고 A가 B가 같은 경우 빼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C 10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2 요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게 달라지냐면 10C 1 곱하기 2의 1제곱에서 10C 10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자 곱하게 되면은 빼기 2 공통인수 묶여지고 10C 1부터 해가지고 10C 10까지 합. 자 아까 했었죠. 얘는 1 더하기 2의 10제곱 전개식인 3의 10제곱에서 10C0 곱하기 2C0 1만 빼진 겁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2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3의 10제곱 마이너스 2의 11제곱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플러스 1인 경우가 붙어야 된다 그랬죠. 요거 때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형태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않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오류죠. 이 문제는 명백한 오류예요. 이렇게 나왔던 자체부터가 이 조건하고 붙어가지고 뭐 이걸 오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아쉬움을 넘어서가지고 수학선생님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검수를 안 한 거는 학교 측의 잘못인 게 분명하고요. 근데 문제를 내시는 분이나 아니면 문제를 정리하시는 분이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곤란하겠죠. 이거는 한두 번만 좀 더 풀어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는데 뭔가 어느 부분을 좀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수학적인 실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조건이 없어야지만 학교 측에서 낸 답이 나온다. 만약에 이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답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인데 자, 이 문제를 서술형에서 이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확률의 정의와 확률의 곱셈률이 이용해가지고 요렇게처럼 요런 식으로 풀어라. 이게 가조건이 이게 이제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풀어라 라고 했는데 조금 좀 그런 게 표를 만드는 거나 저렇게 이제 조건부 확률 정의대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교과서 어디에도 이걸 두 개를 구분하지는 않아요. 굳이 구분하자면은 이렇게 푸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푸는 것은 개수 헤아릴 수 있을 때 사람 수나 아니면 가지수, 뭐 사과의 개수 아니면은 무슨 선택을 한 학생 수의 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 이렇게 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와야 되나? 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풀게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요게 왜 똑같은지에 대해서 표만 그리겠습니다. 자, 요 문제죠. 80%는 광고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메일 중에서 정보 전달 내용이 있는 경우가 60%다.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두 가지예요. 광고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를 A라고 하고 정보 전달의 내용이 있는 경우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영석이가 받은 한 이메일이 정보 전달의 내용이 있을 때 조건부죠.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B라는 조건 하에서 광고라는 단어를 포함한 확률 A가 될 확률 이거예요. 이거면은 우리는 이렇게 풀잖아요. PB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 PB는 뭐예요? 정보 전달의 내용이 있는 건데 이메일 중에서 광고 단어가 있고 정보 전달의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광고라는 단어가 없고 정보 전달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분의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표로 뭔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광고가 단어가 있는 경우는 A입니다. 광고라는 단어가 없으면 A 여집합이고 정보 전달 내용이 있으면 B입니다. 없으면 B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물은 게 뭐예요? 정보 전달 내용이 있을 때, 즉 요놈 하에서 광고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결국 요놈이에요. 요놈이니까
뭔 말이에요? 아니, 표로프나 이것보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개수 헤아리는 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개수가 이메일 개수를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줬으면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조금 무하긴 합니다. 뭐 내는 사람이 그렇게 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겠죠. 우리는 풀어야 되겠지, 그대로. 자, A 거짓합 B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중에서, 자, A. 광고라는 나름을 포함하고 있으면 100분의 80이에요. 곱하기. 그 다음에, B는 정보 전달의 내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독립이니까 100분의 60이에요. 확률이. 60%니까. 플러스, 광고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는 100분의 20. 그 중에서, 그리고 PB 되는 경우는 100분의 60. 이거 분의 100분의 80 곱하기 100분의 60. 자, 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일단 분모분자에 만을 곱해가 날리고 또 0도 똑같이 되면 되죠. 분모분자 100으로 나눠주자. 이러면은 이렇게 남아가지고 86에 48분의 26에 12. 이거 분의 48.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60분의 40분, 60이 아닌데, 잠시만요. 좀 계산 좀 다시 하겠습니다. 30%가네, 30%네요. 제가 예의를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30%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단어가 표시되지 않은 이메일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단어가 표시되지 않을 확률이 100분의 20이고, 자, 그 중에서 100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 전달 내용이 되는 경우가 100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곱하게 되면 48 더하기 6, 즉 54분의 4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9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정답은 뭐 9분의 8로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굳이 이렇게 되려면은 가지수로 따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 문제 풀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